네. 책 다시 펴서 40. 그냥 중학교 수준에서 간단한 계산 문제들 몇 개를 좀 해볼게요. 이게 좀 이제 하다가 얘들아 여기가 좀 재밌잖아. 물론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재밌으면 고등학교 한 2학년 물리도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유치한 문제들 좀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번 문제 보면은 문제 진짜 유치하네. 단위 완산 문제여서 내신에 근데 꼭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1번 보시면 50cm/s니까 1초에 얼마 가는 거니까 50cm 가는 거잖아. 그럼 미터로 고치면 얼마라는 거야? 얘들아 미터로 고치라고. 0.5. 그러니까 얘는 0.5m/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번 문제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좀 외워놓으시면 문제 풀 때 편해요. 자, 2번 문제 보면 이게 72km/h거든? 알겠죠? 72km/h인데 요거는 요거 먼저 해볼게요. 자, 36km/h는 뜻이 1시간에 얼마 간다는 거야? 1시간에 36km 간다는 거잖아. 근데 요거를 m/s로 다 바꿔볼게요. m/s로 바꾸면 1시간은 몇 초야? 그치, 3600초지. 그러면 3600초. 그리고 36km니까 미터로 고치면 36,000. 이거 귀는 왜 막고 있어? 귀엽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36,000m죠. m/s로 바꾸면 얼마야? 딱 10이죠. 그래서 36km/h는 10m/s로 그냥 외워두시면 편해요. 그러면 72는 36의 몇 배니까? 그냥 2배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바로 답이 얼마예요? 20m/s. 그래서 요 값을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어차피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36km/h를 기억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번에 5분 동안에 240m. 그렇죠? 자, 그럼 5분 동안에 240m를 갔을 때 이 사람의 속력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무슨 속력을 물어보는 거야? 무슨 속력? 평균 속력. 그냥 중간은 필요 없고 그냥 이 사람이 5분 동안에 얼마를 갔다는 거니까 240m를 갔다 하니까 정확하게 치면 얘가 말하는 속력이라는 건 평균 속력이 얼마냐. 그래서 그걸 이제 뭐로 바꾸냐면 m/s로 바꾸래잖아. 5분이니까 몇 초고? 응? 300초. 그 다음에 이제 240m.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 좀 그것만 표시해주세요. 사람의 속력을 구하는데 그 속력은 무슨 속력이다? 평균 속력이다. 그죠? 평균을 구하는. 자, 그 다음에 4번. 자, 2시간 동안에 144 가면 1시간 동안에 얼마 가는 거예요? 72죠. 그죠? 그럼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72km/h니까 그냥 20m/s. 이렇게 바뀌겠죠.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아마 이제 수학 시간에도 풀어본 적이 있는 문제일 텐데, 자, 5번 문제 보시면 길이가 200m인 기차가 길이가 800m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이 10초래. 그럼 기차의 평균 속력은 얼마일까요? 그건데 기차가 길이가 800m인 걸 완전히 통과하는데 기차 자체에도 뭐가 있어? 기차 자체의 길이도 있잖아. 그럼 완전히 통과한다고 치면 기차는 실제로 총 몇 미터를 가는지? 기체의 길이까지 포함해요. 기차의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총 몇 미터 간다? 1000m 가는 거죠. 그럼
1000m 가는데 결국 몇 초 걸렸으니까 10초 걸렸다. 그러니까 뭐 10m/s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6번. 자, 6번에 지철이는 집에서 200m 떨어진 약국까지 가는데 40초. 자, 200m 가는데 40초 걸렸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는 천천히 얼마 걸렸냐면, 자, 1분 만에 도착했다. 천천히 1분 만에 왔으니까 60초 동안에 도로 몇 미터로 온 거야? 도로 200m로 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철이가 이동한 전체 거리는 왔다 갔다 했으니까 왕복했으니까 400m가 되고, 자,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은 두 개 더하니까 몇 초니까 100초죠. 그지? 그러니까 평균 속력 얼마나 되면 4m/s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자, 7번은 얼마로 달리냐면 12m/s의 속력으로 달립니다. 자, 그럼 12m/s의 속력으로 달리니까 무슨 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12m로 가는 거니까 이거는 등속이죠. 그지? 그래서 등속은 아까 얘기했듯이 등속 운동하면 평균과 순간이 항상 뭐하다? 항상 똑같아요. 평균을 계산해도 10이고 순간을 계산해도 계속 12가 나오지. 형아 뭐 지금 쓰고 있니? 네. 잘 쓰고 있어? 자, 그럼 이제 12m/s의 속력으로 몇 초 달렸대? 3초 달렸대. 그럼 아까 선생님 설명할 때 이제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물체의 뭐에다가 속력에다 걸린 시간을 곱하는 거지. 근데 이 속력 반드시 무슨 속력만 쓴다? 이 속력 반드시 무슨 속력? 평균만 항상 쓰는 거. 알지? 평균만. 근데 등속이니까 평균하고 순간이 뭐하니까? 똑같으니까 그냥 12 곱하기 몇 초 걸렸다 했으니까 3초가 있으니까 이제 3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냐면 36m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8번. 자, 8번 보시면 3km/h. 3km/h. 또 달리는 장난감 버스가 12분 동안에 뭐 한 거냐면 이동한 거리가 얼마인지 뭐하래?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얘는 3km/h고 얘는 12분이야. 그 문제에서 이제 12분 동안 뭐 한 걸 구하래? 이동한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동한 거리는 평균 속력에다가 걸린 시간을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걸린 시간을 곱하면 되죠. 근데 여기 속력이 지금 얼마니까? 속력이 3이야. 그냥 등속이죠. 그럼 3km/h니까 1시간에 3km 가는데 여기다 곱하기 시간 해야 되는데 얘는 시간이고 얘는 뭐야? 분이면 단위가 뭐하지 않다? 같지 않죠. 그러니까 똑같이 뭐 해줘야 돼? 만약에 똑같이 맞춰줘야지 뭔가 문제가 풀릴 거 아니야. 그죠? 똑같이 맞춰줘야지 문제가 풀리니까 12분은 몇 시간이야? 5분의 1. 그죠? 60분이 1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5분의 얼마? 5분의 1시간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총 이동한 거리 값은 5분의 3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3 km가 되고, 여기 또 하필 문제에서 뭘로 바꾸래? 미터로 바꾸라는데 여기다 이제 곱하기 만약에 하면 우리는 1km가 얼마가 되니까 1km가 1000m죠. 이렇게. 그럼 이제 킬로미터 이렇게 지워지니까 5분의 3000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9번 70m/s의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280m를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 그냥 몇 초? 4초죠. 이건 생각할 필요 없죠. 그냥 4초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2시간 동안에 60km를 가는 자동차
그럼 2시간 동안에 60km 간다 그랬어. 자, 2시간 동안에 60km. 그럼 우리가 이제 1시간으로 환산하면 스케일을 맞춰야 되니까 1시간으로 하면 30km/h가 되겠죠. 그러니까 1시간에 평균적으로 30을 가는데 얼마 떨어져 있으니까 150km 떨어지면 몇 시간 걸릴 거야? 5시간. 그지? 그럼 5시간이니까 만약에 초로 바꾸면 얼마 곱하면 되니까 3,600을 곱하면 되죠. 그치? 그러면 이제 초로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1번. 자, 오빈이는 600m를 이동하는데 처음에는 200m는 10m/s. 자, 총 이동한 거리가 이제 600m인데 처음에는 200m를 10m/s 갔다. 몇 초 걸려? 20초. 그렇지. 처음에 이제 20초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중 400m를 이동하는데 그럼 나중에 400m를 또 뭐 하는 거야? 나중에 400m를 가는 거지. 그럼 나머지 400m 얼마나 갔냐면 5m/s로 갔어요. 몇 초 걸리니까? 80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600m를 이동하는데 평균 속력은 얼마였으니까 총 600m를 가는데 몇 초 걸렸으니까 100초 걸렸죠. 100초. 되죠? 그러니까 6m/s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나와 있는 거는 보통 이제 다중섬광 사진이 나왔을 때 그 다중섬광 사진을 이용해서 이제 물체에 뭘 구하는 거냐면 물체의 빠르기를 구하는 이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에 4번에 5번에 6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총 몇 cm 갔어 지금 그림이? 40cm 간 거 보이시죠? 그지? 그럼 총 40cm를 가니까 미터로 치면 이제 0.4m를 간 건데 그럼 이제 시간을 구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0. 몇 초 간격으로 찍었냐면 0.1초 간격으로 촬영을 했는데 그림상으로 보면 공이 몇 개 있어? 4개 있죠? 근데 공을 세는 게 아니고 뭘 세야 돼? 공 사이의 간격을 세야 되겠죠. 헷갈리진 않지. 그게 이제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몇 초로 나누면 돼? 몇 초? 얼마? 3초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0.1초 간격으로 찍었어. 이해 안 되냐? 뭐 이상하냐? 돼요? 성우야? 네. 알겠어? 또 졸려? 아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림 2번 0.2초 간격으로 촬영한 섬광 사진이에요. 근데 그림을 잘 보면 결국은 이 공은 얼마를 간 거야? 그림을 잘 보시면 얼마를 갔어? 보여? 1m. 그치? 1m 간 거지. 1m. 그치? 그럼 1m를 가는데 몇 초 걸렸어요? 라고 하면 공을 세는 게 아니고 사이 간격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지. 그럼 0.2초짜리 몇 개 있으니까 5개 있으니까 몇 초야? 1초 이렇게 되겠죠.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0.1초 간격으로 사진 찍었어. 그럼 걸린 시간은 0.3초가 되겠고. 자, 총 이동한 거리 얼마야? 응? 이 그림 되게 잘 봐야 돼. 총 이동한 거리 얼마야? 60이야, 60. 자동차 왼쪽 끝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총 이동한 거리 60. 60이니까 0.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은 이제 다중섬광 사진을 잘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중섬광 사진을 자르잖아. 다중섬광 사진을 잘랐을 때 그림상에서 보면 잘라서 그리면 잘라서 그린 그림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그림도 있고 잘라서 그리면 자,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그림이 있거든. 이렇게. 그럼
생기는 건데 첫 번째 그림은 잘라서 그렸을 때 이 간격이 다 뭐한 거야? 똑같지? 그럼 무슨 뜻이야? 등속이야. 같은 시간 동안 가는 거리가 다 똑같은 거지. 그래서 얘는 간격이 다 똑같으니까 같은 시간 동안 가는 거리가 다 똑같으니까 얘는 등속이고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조금씩 뭐하고 있어? 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증학적 개념으로서의 등속이 아니니까 뭐 등가속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5번 새로운 개념이 하나 튀어나왔는데 거기 그림 보시면 야, 일단 얘 그림을 봐봐. 이게 등속이 아니야. 아니지. 사이 간격이 조금씩 넓어지지. 그러니까 일단 등속은 아닌데 거기 무슨 말이 써있냐면 자, 진동수 60Hz라는 시간 기록기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 설명해보면 뭐냐면 자, 만약에 이런 종이가 있었다고 쳐봐 이렇게. 알지? 종이가 있으면 이 시간 기록기라는 장치가 여기 있으면 얘가 이렇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뭐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뭐야? 점을 찍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다. 시간 기록기 장치. 근데 여기 써 있는 말을 잘 보시면 여기 써 있는 말이 60Hz라고 써 있거든. 60Hz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 헤르츠는 진동수의 단위이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 초에 60타점 점을 찍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이걸 뭐 실험은 거의 안 하겠지만 혹여나 실험을 하면 매우 뭐하다? 매우 시끄러워. 왜냐면 1초에 이렇게 땅땅땅땅땅땅 이걸 치는 거 1초에 몇 번을 친다? 이걸 60번이나 치는 줄 알지? 알겠죠? 그러니까 따라라라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매우 시끄럽다. 그럼 얘가 어떤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점을 이렇게 찍을 거 아니야? 그럼 1초에 60타점을 찍는 거니까 한 타점 찍는 간격은 몇이 되는 거야? 60분의 1초가 되죠. 그래서 1초에 점을 60개를 치니까 한 타점에 찍는 걸린 시간이 60분의 1초니까 요 점 찍고 그 다음 점 걸리는데 찍는데 시간이 60분의 1초다. 자, 요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림상에서 봤을 때 점을 세는 게 아니고 점 사이 간격을 세보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몇 칸이 돼? 6칸이 되기 때문에 60분의 1초짜리가 몇 개 있냐면 6개 있는 거니까 걸린 시간을 보면 10분의 1초니까 0.1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0.1초 동안에 몇 센치를 가는 거야? 10cm잖아. 그러니까 0.1m 가겠죠. 그지? 그럼 0.1초 동안에 0.1m를 가니까 따라서 빠르기는 1m/s예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번에 구간에 걸린 시간이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60분의 1초에다가 몇을 곱하고 자, 6을 곱한 다음에 이동한 거리는 0.1m가 나오기 때문에 0.1분의 0.1하니까 빠르기는 1m/s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6번 자, 어떤 물체의 운동을 시간 기록계로 조사했더니 종이 테이프에 찍힌 타점이 다음과 같다. 그럼 시간 기록계의 진동수가 50Hz. 그럼 얘는 50Hz다라고 했으니까 자, 진동수가 50Hz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점 하나 찍고 그 다음 점 찍고 점 하나 찍고 그 다음 점 찍는데 걸린 시간이 50분의 1초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점을 세는 게 아니고 점 사이 간격을 세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됐죠. 그럼 이제 50분의 1초짜리 5개 있으니까 0.1초가 되겠고 그럼 0.1초 동안에 그림에서 4cm니까 몇 미터야? 0.04m다 이렇게 되겠지. 0.4 미터/s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다중성강사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응?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와요. 응?
뒤에 넘기셔서 물리니까 이제 문제 몇 개 풀면서 다시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4번 보시면 자, 다음 빗면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측정해서 얻은 그래프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먼저 보면은 그래프가 일단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속력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항상 그래프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 그래프를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게 뭐냐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무슨 뜻이 있냐를 생각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프 기울기가 뜻이 있을 수도 있고 뜻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뜻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프를 해석할 때 그래프의 면적, 넓이가 무슨 뜻이 있냐 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그래프를 볼 때는 모든 물리 그래프에서 여기 역학은 어차피 x축이 시간이니까 시간에 따른 뭘 보냐 하면 y축 값이 무엇을 뜻하냐 이거를 좀 보시면 돼요. 그렇죠? 세 개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보면 기울기가 일단 뭐가 아니야? 0이 아니지. 그럼 기울기가 0이 아닌데 그 기울기의 뜻이 시간이 갔을 때 뭐가 변하는 걸 보는 거야? 물체의 속력이 변하는 게 기울기니까 따라서 기울기가 뭐가 된다? 응? 그렇지. 기울기가 가속돼요. 됐죠? 자, 기울기가 가속도다. 그럼 기울기 자체가 지금 뭐예요?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운동 하는 거야? 가속도 운동을 하긴 하는데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뭐 한다?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럼 등 가속도 운동하면 반드시 물체가 뭘 해야 돼? 힘을 받아야 되지. 그죠? 그럼 힘의 크기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일정한 거야? 응? 동아이 뭐야? 일정. 그렇지. 힘의 크기 일정. 어차피 등이 붙었으니까 등 가속도, 등속이 아니고 등 가속도다라고 했으면 반드시 물체한테 주는 힘이 일정.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적. 알았지? 면적이 무슨 뜻이 있냐 할 때 얘는 면적이 시간하고 뭘 곱하는 값이기 때문에 시간하고 속력을 곱하는 값이 면적이 되기 때문에 얘는 면적이 뜻하는 게 뭐가 되냐면 물체의 이동거리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그래프는 뭘 보는 거냐면 시간에 따라서 y축 물체의 속력이 변하는 걸 뭐한다? 변하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물어본 게 이동거리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아까 이동거리 구하는 식이 뭐야? 이동거리 구하는 식 뭐에다가? 평균 속력에다가 뭘 곱한다? 걸린 시간만 곱하시면 돼요. 알았지? 평균 속력에다 걸린 시간만 곱하면 돼. 그러면 평균 속력이 처음에는 몇이고 0이죠. 나중엔 몇이야? 5지. 그럼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니까 얼마다? 2.5. 그래서 평균 속력은 2.5. 그러니까 2분의 5죠. 그럼 평균 속력이 2분의 5 m/s고 자, 그다음에 걸린 시간이 몇 초니까? 8초니까 그냥 8 곱하면 되죠. 자, 따라서 이동거리 얼마냐면 20m. 그러니까 절대로 뭐 하면 안 되냐면 힘이 커진다 이런 생각만 안 하시면 어차피 힘이 커지는 거 나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8번. 자, 8번 보면 다음 그래프는 수평면을 이동하는 두 물체 A하고 B의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다. 그럼 얘는 시간에 따라서 물체가 뭐하냐면 이동한 거리가 얼마가 나오냐. 자, 그걸 보는 그래프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똑같이 생각해봐. 자, 기울기 뭐야? 기울기. 시간에 따라서 기울기라는 건 뭐 하나만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A하고 B니까 기울기는 시간에 따라서 물체가 뭐한 거야? 이동거리가 변하는 걸 보니까 기울기는 뭐다? 기울기는
속력이 되겠죠. 속력. 그지? 그래서 이제 A의 기울기를 구하면은 A는 얼마가 나오냐면 2m/s 제곱이 나오고 그렇죠? 3분의 6 하니까 그 다음 B의 기울기 구하면 3분의 10이니까 얼마다? 4m/s가 나오겠지. 그래서 1번에 B의 속력은 12다라고 했으니까 뭐야? 틀렸죠. 그 다음에 B의 속력은 A의 몇 배다? 2배다. 그러니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4초 동안에 몇 미터 가냐 이렇게 물었어. 그럼 A는 1초 동안에 몇 미터 가니까? 1초 동안 2미터 가니까 4초면 몇 미터 가는 거야? 8미터 가니까. 얘는 1초 동안에 4미터 가니까 4초 동안에 몇 미터 가니까? 16미터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A가 4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얼마다? 10m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틀렸죠. 그 다음에 A와 B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하는 힘 무슨 운동이야? 얘네 둘 다 등속이지, 그잖아. 속력이 계속 일정한 거잖아. 그럼 얘네 둘 다 등속이니까 시간이 흘러도 물체의 빠르기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힘을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죠. 그지? 힘을 받으면 이렇게 생긴 걸로 봤을 때 힘을 받아야 돼. 이 그래프로. 그러니까 거기 써 있는 것처럼 날짜 힘이다 했을 때 이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뭐가 되냐면 자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제 뭐야 2번과 4번이 됐고, 자 그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또 하나 찾을 수 있는 게 이런 혹시 상대 속도라고 들어본 적 있나? 없냐?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만약에 지금 A하고 B가 움직이는데 자, A하고 B가 움직이는데 A가 B를 보면 어떻게 가겠어? 둘 다 움직이는데 A가 B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 얼마로 가는 걸로 보이겠어? 이거 되게 상식이잖아. 그잖아. A도 2로 움직이고 B도 4로 움직이는데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A가 뭘 보면? B를 보면 자기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사람을 보니까 이거 차이가 2니까 따라서 A가 B를 보면 얼마로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겠죠. 2m/s.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1초에 2m씩 점점 뭐 하는 거야? 멀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 1초마다 이 사이 간격이 얼마씩 계속 벌어져야 돼. 2씩 벌어지는 거니까 절대로 누가 A가 B를 따라갈 수가 없겠지. 사이 간격이 점점 벌어져.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배우시면 이제 이런 빠르기로 봤을 때 이런 개념도 배울 수 있겠죠. 근데 물리 문제 풀 때 매우 유용하고 상대 속도라는. 자,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 보세요. 그래프는 어떤 자동차가 출발 후 다시 정지할 때까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 뭐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거든. 얘는 반드시 이렇게 구간을 잘라서 분석하셔야 돼요. 이렇게 잘라서. 자,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야? 빨라지고, 얘는 속력이 뭐하고, 일정하고, 얘는 속력이 뭐한다? 느려지는 거지. 됐죠? 몇 번 하는지 알아? 12번. 응? 12번.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구간을 이렇게 잘라서, 그러면 여기 속력이 빨라지고, 여기 속력이 일정하고, 여기 속력이 뭐야? 느려지는 거잖아. 그쵸? 그럼 여기는 힘을 뭐 하는 거다? 힘을 받는 거지. 힘이 있는 거야. 근데 빨라지니까 물체 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빨라지지 않는 거니까 힘을 뭐 하지 않는 거야? 힘을 받지 않는 거야. 알았지? 움직이다가 힘을 안 주면 그 속도 그대로 계속 간단 말이야.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구간은 느려지니까 뭐다? 힘을 받는데 뭐 하는 거다? 물체가 움직이는 거에 반대쪽으로 힘을 받는 거죠. 그럼 이때 이제 뭘 구하래?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를 구하래요. 그럼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는 건 이 전체 면적을 다 구하면 되거든. 근데 전체 면적을 구하면 되는데 뭐 사다리꼴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는데 그냥 빨리 하나씩 잘라서 계산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평균이 얼마야? 여기 평균이 10이지. 그잖아. 0과 20의 주가니까 평균이 10이잖아. 그럼 10 곱하기 10이니까 몇 미터? 이건 100미터고 여기는 평균이 그냥 순간이랑 똑같잖아. 계속 운동하는 동안에 자동차 이동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알아. 다 구하는 거야. 일부러.
그럼 여기는 여기 10m, 그러니까 10초 동안에 몇 미터 가니까 20m 가니까 여기 또 얼마다? 여기 이제 200m고 다시 여기는 20에서 뭐다? 20에서 다시 0이 됐으니까 평균이 얼마니까? 평균이 10이니까 10 곱하기 뭐 하면? 10 곱하기 뭐 하면 이제 50이 되겠죠. 근데 이걸 계속 이렇게 쓰고 나서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될 게 얘는 빨라지고 얘는 뭐 하는 거야? 느려지는 거잖아. 얘는 빨라지고 얘는 느려지는데 얘는 가속도가 얼마다? 이 첫 번째 구간은 가속도 얼마고? 네? 가속도. 그러니까 10초 동안에 빠르게 얼마 변했냐고? 20이잖아. 20 변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가 2m/s 제곱이고 여긴 또 기울기를 구하면 얼마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지. 그죠? 마이너스 4m/s 제곱. 그럼 크기만 비교하면 가속도가 몇 대 몇이다? 가속도가 1대 2니까 이쪽이 이쪽보다 힘을 몇 배 준 거야? 힘을 2배나 더 준 거야. 그러니까 더 빨리 느려진 거지. 빨라지는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비교를 좀 할 수 있어.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쭉 넘어가셔서 저기 25번하고 26번 보세요. 자, 아래 그림은 운동하는 장난감 자동차의 속력을 측정해서 시간 속력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이제 그래프 봐봐. 그래프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물체의 빠르기를 봤더니 속력이 계속 뭐 한 거야? 일정한 거니까 무슨 운동한다? 등속이죠. 그럼 이제 25번에 나와 있는 그래프 중에서 무슨 운동하는 거 고르라 하니까 등속 운동하는 거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몇 번이야? 어? 1번이라고? 아니야, 큰일 나. 1번이면 이동거리가 계속 같으니까 정지라는 뜻이지. 몇 번 해야 돼? 2번 해야 되겠죠. 2번. 그잖아. 등속이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뭐여야 돼? 계속 똑같아야 되니까 정비례 그래프가 나와야죠. 왜냐면 이 기울기가 빠르기가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2번이 돼야 돼요. 그 다음 26번. 그럼 이제 10초 동안에 이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 그러면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뭐에다가 평균 속력에다 걸린 시간을 뭐한다? 곱한다. 근데 등속이니까 순간과 평균이 똑같으니까 속력은 그냥 3이고 걸린 시간이 몇 초니까 10초니까 곱하기 10 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동거리 얼마 나오냐면 이동거리 30m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33. 어? 아니 1번에 3.33이 왜 저럴까? 자, 그 다음에 뒤를 쭉 넘어가셔서 46번 보세요. 자, 46번을 보시면 이제 이게 좀 더 많이 배우면 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은데 우리는 이제 오늘 배운 거로만 기준을 했을 때 46번이 이제 문제가 뭐 표현하는 거냐면 자유낙하 운동하는 거 표현하는 거여서 높은 곳에서 공을 자유낙하 시켰더니 6초 후에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알았죠?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는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 시간에 따라 속력 그래프가 그냥 무조건 이렇게 정비례거든. 정비례에서 아까 기억나요? 혹시 얘들아 기울기가 얼마인지? 9.8. 그렇지, 기울기가 9.8 m/s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게 몇 초가 됐을 때 6초가 지났대잖아. 그죠? 그럼 6초가 지났으니까 1초에 9.8씩 빨라지니까 6초가 지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1초에 9.8씩 빨라지니까 여기다 그냥 6만 곱하면 되잖아. 그럼 얼마야? 거기 써있는 것 중에 얼마야? 58.8이죠. 58.8m/s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잠깐만 바꿔볼게. 이제 뭐냐면 얘는 지금 자유낙하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정지했다가 뭐 한 거야? 정지했다가 떨어졌을 때 몇 초가 지났더니 6초가 지났더니 이만큼이 됐다는 거 아니야? 선생님 왜 뭘 보고 저렇게 웃고 있지? 미친 거 아니야 너? 왜 그래? 아무것도 수업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니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 예를 들어서 10m
10m/s로 물체를 아래쪽으로 던지면 6초 있다 속력이 얼마가 돼? 응? 10m/s로 던지면 6초 있다 속력이 얼마가 돼? 60. 그냥 68.8이에요. 차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하고 얘의 차이는 얘는 그냥 정지했다가 뭐야? 6초가 지났을 때 이만큼 빨라져서 58.8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그냥 처음에 얼마니까? 처음에 10이니까 그 10에서 다시 58.8만큼이 뭐한 거야? 빨라져서 그냥 이거 더한 것 뿐이지. 그지?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만 더 하고 문제법 풀 시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 뒤로 넘어가셔서 몇 번 보시냐면 56번 문제 좀 보세요. 자, 56번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개념만 좀 해볼게. 알았죠? 만약에 여기가 이제 지구가 있다고 치고 여기에 매우 조그만 물체가 이제 하나 있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물체가 이제 지구를 기준했을 때 대략 한 100m 높이에 있었어요. 100m 높이에 있으면 저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제가 지구를 향해서 딱 뭐야? 떨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떨어지는데 이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역학을 완성한 사람이 뉴턴인데 뉴턴의 되게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이게 있거든. 만유인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만유인력이라는 힘은 우주나 지구상에서 다 통용되는 거여서 질량이 있으면 질량이 있는 물체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만유인력이야. 물론 만유인력은 아인슈타인으로 가면 아인슈타인은 그 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당기는 걸로 생각 안 하고 뭐 공간의 표현점 이런 걸로 표현하는데 그건 뭐 나중에 되니까. 근데 이제 만유인력이 식이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식이 이렇게 생긴 식이 있거든. F는 G 곱하기 R의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다라는 식이 있어. 근데 이게 이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요 지구의 질량이 라지 M이고 요 조그만 물체의 질량이 스몰 M이고 만약에 지구의 반지름을 이렇게 R로 잡아. 근데 혹시 뭐 지구 반지름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지? 그죠? 그래서 지구 반지름이 얼마쯤 되냐면 지구 반지름이 6,400 정도 돼요. 6,400km 정도 되거든? 그럼 이제 요 물체가 지구 표면을 기준 한 100m에 떨어졌다는 건 6,400에 비해서 매우 뭐한 값이다? 매우 작은 값이니까 그냥 뭐 해도 돼? 무시해도 돼. 그러면 이 물체를 누가 당기면 지구가 잡아당긴 힘이 이렇게 생긴 식에 의해서 이건 어차피 상수니까 기억하지 않아도 돼서 지구 반지름의 제곱에 지구의 질량이나 물체의 질량을 곱한 값이랑 뭐한 거야? 똑같아요. 저 잡아당긴 힘이. 근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어떤 물체의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야? 뭐분의 뭐다? 질량분의 뭐다? 질량분의 힘이잖아, 이렇게. 그죠?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질량분의 힘인데, 그럼 지금 요 조그만 스몰 m이라고 하는 요 물체는 질량을 m을 갖고 있는데, 지구가 이만큼의 힘으로 뭐하고 있는 거야? 당기는 거야. 이해되냐? 응? 뭐가 이해? 많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스몰 m 물체를 이 스몰 m 물체는 지구가 이만큼의 힘으로 뭐야? 당기는 거야. 그럼 이만큼 힘을 당기니까 요게 요 시계 뭐 하면 돼? 이게 요 시계 이렇게 들어가잖아. 요 시계 들어가면은 뭐가 날라가? 스몰 m이 지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질량이 큰 물체나 작은 물체나 a 값이 다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같은 거야. 그럼 날아가면 남는 게 뭐냐면 G에다가 곱하기 뭐다? 지구 반지름의 제곱에 뭐야? 지구 질량이 곱시다인데 이 값을 다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구 반지름도 알고 지구 질량도 알고 만유력 상수 다 뭐야? 다 알기 때문에 이 숫자를 다 집어넣어서 값을 내면 얼마야? 그게 9.8이야. 그렇지? 이 값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지금 이제 56번 문제는 달이잖아. 그럼 달은 지구에 비해서 질량도 뭐하고 작고 반지름도 뭐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가속도가 지구보다 뭐야? 그래서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써 있듯이 뭐 달의 중력은 지구의 몇 분의 1, 6분의 1이라는 게 중력 6분의 1 된다는 거는 이 중력 가속도가 지구 값하고 비교할 때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1만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지구에서보다 뭐 한 거야? 더 천천히 떨어져. 그럼 거꾸로 물체를 던져 올리는 거야. 지구에서보다 훨씬 더 멀리 올라가. 무슨 말인지 되죠? 가속도가 뭐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그래서 56번이 질량이 12kg인 쇠구슬이 있는데 이 쇠구슬을 작용하는 지구에서의 중력과 달에서의 중력의 크기를 뭐하면? 비교하면 지구에서는 뭘 해야 되는데? 지구에서는 12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 9.8을 곱해야 되는데 달에서는 12에다가 9.8 곱한 거에 몇 분의 1을 해야 돼? 6분의 1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지. 근데 답으로 봤을 때 지구에서 중력 달에서보다 몇 배 큰 거야? 6배 큰 거야. 중력 가속도 6배 크기 때문에. 알겠죠?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답은 뭐야? 답이 뭐야? 답이 없냐? 요거 계산이 되나 이게? 5번이 응, 5번이 되죠. 됐죠? 응,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54페이지에 2를 좀 나갈 테니까 지금 나머지 시간에 이제 거기 지금 선생님이 푼 보기까지 해서 쭉 한번 풀면서 모르겠으면 질문하고 원인 아까 늦게 와서 저 앞에 거 7점 못했으니까 그거 좀 7점 좀 먼저 해봐. 여기도 7점 안 돼 있냐? 축제. 여기 다 했잖아. 축제 여기 어디?